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대박 열린 고시학원에서 간호관리학을 강의하고 있는 오정화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간호관리학 공무원 시험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 시간에 쓰는 교재는 제가 편저한 오정화 간호관리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2010년에서 24년 사이 그러면 15년인 거죠. 15년 서울과 지방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였고요. 자, 세부 목차를 살펴보시면 12단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된 핵심 내용 등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부 방법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기본서의 4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출제 경향 분석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출제 경향 분석표에 19개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동안 제가 문제를 모아놓은 게 이제 19년도 거예요. 19년도 거를 모아놨는데 그 중에 이제 15년도 거, 15년 정도 거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9년도 영역별, 그러니까 19개년 영역별 출제 경향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파악해야 되냐? 그러면 세부 항목 등을 분석을 하셔갖고 중요한 개념들이 무엇인지 또 이러한 개념들이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 또 반복되어 출제되어지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꼭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보시면 한 번씩 나온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끔씩은 새롭게 한 번씩 출제되는 문제들이 있게 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유인물을 받으셨을 겁니다. 자, 기출문제에서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풀어본 다음에 그 한 챕터가 끝나면 예를 들어서 1. 간호관리의 이해 부분이 끝나고 나면 그 관련된 내용을 전부 가로 넣기나 선택형의 문제로 여러분들한테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가 그 과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다지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확실한 개념 정리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관련 문제 등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개념 정리를, 그러니까 기출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새롭게 출제될 수 있는 문제와 그 다음에 한 번은 정리하면 좋겠다 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문제로 들여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칠판에 적어놨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학원 카페입니다. 로 오시면 진심은 통한다 진통이라고 있고요. 카페 네이버.com 열림21시로 들어오시면 질문 거기 팔금 간호직 공무원 그래서 질문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빠른 댓글을 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인강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은 또 질문이 있으시겠죠? 그러면 거기 질문방이 있으니까 거기 질문을 올려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댓글을 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수업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은 기본 개념 수업은 다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시간입니다. 기본 수업은 여러분들이 들었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제가 별표 쳐라, 밑줄 그어라, 뭐 동그라미 해라, 뭐 이런 말들을 해서 그거 따라오기 바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고 문제를 풀면 오히려 더 많이 틀린다라고 우리 기본 수업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왜? 내 것으로 만들지 않고 그냥
이해만 했다라는 거죠. 아, 그렇지.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설프게 아는 게 더 혼란을 유도해서 더 틀린 답으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다지기 과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급하다 보면 이론 확립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풀이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출문제만 풀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자, 단어만 한두 개만 바뀌어도 오답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도 없고요. 우선은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은 기본 이론 정립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 과정, 또 연습문제 풀이 과정 등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를 관련 문제를 계속 이제 풀다 보면 제 기출문제집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비슷한 개념을 다 갖다 붙여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개념을 정리해요. 그럼 관련된 개념의 5, 6문제들이 이제 막 나오게 되는데 문제가 이렇게 쉬웠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 조금 루즈해진다라는 거죠. 제가 기본 수업 시간에 첫 시간에 이야기했을 겁니다. 간호관리는 20문제인데 한 17문제는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문제에서 3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 바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정말 새롭게 출제되는 문제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 공부하시는 과목 중에 간호관리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여기에서 점수를 확보해 놔야지만이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에 쉽게 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수업은 3시간씩 8회 진행할 것입니다. 자, 수업 시간에 유인물 배부해 드릴 예정이니 수업 시작 전에 꼭 유인물을 챙기시고요. 인강에 차림하신 선생님들은 유인물이 그 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전에 출력해서 준비해서 수업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합격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 계시는 분의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합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전 진부의 첫 단계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정신을 몰입해서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시간 계획을 잘 만드시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수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가 함께 하기를 저도 기원을 하면서 여러분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자, 기본서 4페이지 우리가 첫 단계 간호관리 이해 부분입니다. 자, 가장 큰 제목은 간호와 관리의 개념, 간호관리의 특성, 관리 이론 이렇게 세 챕터로 나눠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내용들은 목차들은 다 연결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출제 빈도가 높은 것들을 찾은다 그러면은요. 자, 특히 간호와 관리의 개념에서 생산성, 효과성과 효율성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생산성보다는 효과성, 효율성을 물어보는 문제.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명백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쿼츠의 관리 기술입니다. 3가지 기술로 나눠놨죠. 개념적 기술, 인간적 기술, 실무적 기술이요.
그 다음에 가장 빈도가 높았던 게 민츠버그의 관리자 역할입니다. 자, 세 가지 카테고라이즈로 나눠져 있고 가장 많은 역할이 의사결정자의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자 역할에 대해서 꼼꼼히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민츠버그는 최근에는 나오진 않지만 그 깊이 들어가면서 그 예를 들어가면서 문제가 나옵니다. 개념도 많이 나왔고요. 실제적인 예들을 들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예들을 꼭 정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다음에 관리 이론입니다. 관리 이론은 고전적 이론, 신고전적 이론, 현대적 이론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고전적 이론의 대표적인 게 과학적 관리 이론. 그 다음에 신고전적 이론이 인간관계론이죠.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 비교하는 문제들이 제법 나오고요. 과학적 관리론이 가장 먼저 대두가 됐기 때문에 과학적 관리론의 출제 빈도가 높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관료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료제는 조금 꼼꼼하게 여러분들한테 진행을 할 거고, 가장 현대적인 이론에서 체계 이론은 11문항이 넘게 나왔는데 11문항이나 나왔어? 그리고 놀랄 필요는 없는데 투입, 전환과정, 산출 이 부분에 대한 요소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점점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명확하게 하셔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씩 나온 문제는 행정과 관리, 행정과 관리는 예전에 10년 이전에는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근데 딱 한 번 나온 게 카오스 이론과 아유아 모델이 딱 한 번씩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참조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행정과 관리를 서로 비교했을 때 차이점을 물어보는데요. 자, 해설 먼저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행정과 관리의 차이점. 자, 가장 난이도하 문제는요, 아주 올드한 문제이긴 합니다. 올드하다고 하는 거는 10년 이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앞에 굵은 글씨 있죠, 구분. 그래서 이거를 물어본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목표, 권력성, 독점성과 능률성, 법령에 의한 제약, 평등성, 이 5가지 항목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을 하게 되면, 자, 행정에서 공기업, 그 다음에 사기업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공기업은 나라에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기업을 행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기업은 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각각의 우리 병원들을 사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그래서 공기업은 행정, 사기업은 관리인데 공기업은 나라에서 하는 거, 사기업은 각각의 이제 병원들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을 봐볼게요. 공익을 추구하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익을 추구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의 교육적인 레벨, 그 다음에 학문적인 레벨, 경제적인 레벨 다 다르죠. 사회적인 직위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목표를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일반적이다, 광범위하게 또 불확실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불분명하고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관리는 분명하고 단일한 특성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리의 목표는 무엇일까? 관리를 병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목표요. 병원에 오시는 고객들에게, 소비자에게 최고의 의료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한 줄로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행정은 권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정치 권력이 바뀌면 행정들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은 강제성, 지켜야 되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 권력들이 내포되어 있는 반면 관리는 정치 권력과고는 연결이 없게 되죠. 행정은 독점성이 높다, 경쟁력이 제한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나라에 사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전력공사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한국 도시가스공사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 한국전력공사가 여러 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딱 한 개. 도시공사도 도시가스공사도 딱 한 개만 있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거죠. 독과점이 이루어지는 반면 병원은 어때요? 지금 구 하나에도 대형 병원들이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하면서 도모하게 되고 그 경쟁에서 낙후되면 그 병원은 도태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독점성이 높고 경쟁성이 제한된 것은 행정인 반면 경쟁성을 도모해서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관리입니다. 자, 행정은 법령에 의한 제약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그렇지만 관리는 법에 의한 제약은 적게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행정은 모든 국민에게 합법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반면 관리는 평등성이 덜 강조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 병원에 가면 저 꼭대기에 VIP 병실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VIP 병실들은 이 병실 이복료만 5, 60, 100만 원 가까이 되는 병실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6인실 쓰는 사람, 조금 내는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등성이 물론 간호는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하지만 그 서비스에 있어서는 환경적인 시설 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등성을 덜 강조한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번 차이점을 보세요. 법령의 제약을 덜 받는 것은 관리죠. 2번 능률성을 강조하는 것은 관리가 되는 것이고 정치 권력을 많이 내포하는 것은 행정이 되는 거고 경쟁성이 강한 것은 관리고 분명하고 단일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관리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